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라인 소입니다. 저희 모터라인이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 이 보급 정책 전면 재검토해달라라는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제 등록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 달을 다 채우기 이전에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목표인 이 동의 5만 명을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여러분 이거 얼마 안 걸리니까 휴대폰 인증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좀 해주십시오라고 되게 쉽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지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굳이 인증을 한번 해서 이렇게 동의를 눌러주시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원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과연 5만 명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걱정도 많았던 그런 일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나 지금 필드에서 이 불편함을 느끼고 미래가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또 달성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5만 명 이렇게 달성을 했으니 다음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소관위원회 또 심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채택이 될지 폐기가 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될 거고 그 와중에 또 많은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껏 잘못된 거 오케이 그래 알겠어.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와 관련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좀 해 나가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속 충전기 관련돼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는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훑어보라면 현재 완속 충전기 보조금을 뿌리고 있는 기후부에서는 최근 신축 건물들 주차면수의 5%를 완속 충전기를 깔아놓기는 했는데 사용한 지 6개월, 1년, 2년 만에 기후부에서 또 새롭게 신규 충전기에 지급하는 그 보조금을 받아서 새로운 충전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걸 또 다 뜯어내고 새로운 충전기를 바꾸고 요금이 오르는데 일단 이런 문제가 일단 하나 좀 크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완속 충전기라는 것 자체는 사실 차단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더 쉽게 얘기해서는 그냥 이 집 벽에 불을 켜는 스위치와도 같아요. 그냥 내가 불을 켜줘 전기를 넣어 하면은 넣는 거고 내가 끄면 꺼지는 겁니다. 자동차가 자 주세요 하면 주는 거고 끊으세요 하면은 끊는 겁니다. 이 안에 자동차 안에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다가 굳이 PLC 모뎀이라는 거를 넣어서 충전기가 충전량을 제한하겠다. 그럼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뭐 플러그 앤 차지 V2G를 하겠다. 이거는 사실 지금 절대적으로 대수가 모자란 완속 충전기 시장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부는 완속 충전기는 전부 다 이 스마트 기능이라고 하는 그 PLC 모뎀 충전량 제한이 안 되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충전기를 멀쩡한 걸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이거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영업을 하는데 리베이트를 또 뭐 대당 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또 지급을 하는 이런 이 시장 문화가 고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충전 요금은 요금대로 또 인상이 되고 있는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다각도에서 드려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조사하고 알아보고 현장에서 느낀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저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좀 얘기해 보라면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성 문화와 전문성 결여가 만나서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책임 회피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코나랑 볼트가 계속 불이 났었어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코나, 볼트 둘 다 배터리 제조 공정의 문제였고 둘 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리콜이 시행됐습니다. 사실 충전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자 그런데 기후부 그 당시에는 환경부였죠. 이거 전기차 왜 충전하다가 불납니까? 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낸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과충전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경부에서 부랴부랴 만든 그때 당시에 충전기 이름이 화재 예방 충전기 AKA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의 전신입니다. 요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충전기 때문에 불난 게 아닌데 환경부에서 왜 호들갑을 떨었는지 그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다루는 그 두 회사조차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결론이 쉽게
안 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부터 일단 좀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그거를 왜 환경부가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서 과충전이라는 어거지스러운 과학적인 근거가 1도 없는 결론을 내고, 그리고 김필수 같은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 모든 뉴스를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광고를 하고 과충전이라서 불난다고 광고를 해서 결국은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만들고, 저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 우리한테 불똥 튈지 모르니까 뭐라도 해. 이거 아니었나. 최초의 그 화재 예방이라는 말도 도대체가 왜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보여드렸지만 모든 아파트 입대이 그리고 이 충전기를 보조금으로 설치하려고 영업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파트를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화재 예방이 안 된다. 이게 있어야 화재 예방이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하에 있는 충전기들을 또 다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요. 또 보조금으로. 그럼 아파트에 리베이트도 줘야 되고 지상으로 옮겨주기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차 떼고 포 떼고 나면은 그 결과적으로 다 충전 요금 인상입니다. 전기차가 오히려 내연기관 차보다도 불나는 대수가 더 적다고, 확률이 더 적다고, 그리고 지하에서 불이 나더라도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환경부가 발벗고 나서서 알려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아니 애초에 충전사업자라는 구조를 만든 것도 혹시 책임 회피 때문일까? 정말 단 하나도 아무것도 신경 쓰고 우리는 책임지기 싫다라는 그것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이제 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온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대이 회장이라는 분께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제보를 살짝 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LG 볼트업 쪽에서 영업이 들어왔습니다. PLC 통신이 되는 충전기 교체와 안전하다는 안내와 함께 계약에 따른 프로모션과 대당 리베이트를 준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우리나라 보급할 때부터 타는 입장에서 완속 전기 충전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돈 받으면 그때는 좋겠지만 킬로와트 시당 300원대의 충전비는 모두가 부담스럽고 전기차 운영에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저희는 아파트 자체 충전기 설치를 통해 충전 단가도 낮추고 한 200원 초반대까지 낮추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금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저희는 업체 위탁이 아닌 자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알려서 현재 전기차 충전 사업의 현실과 어떤 것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더 좋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에 정말 찰떡 같은 그런 상황을 사실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읽기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환경부가, 기후부가 이 충전 사업자들이 없으면은 아예 완속 충전기 보급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이 틀, 이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그들이 뭐 하나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앞에 CPO들을 방패막이 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들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그냥 아파트 처음 준공 날 때부터, 처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부터 설치돼 있던 그냥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기, 뭐 불편하셨어요? 그냥 입주민 카드 대고 그냥 뭐 관리비로 이렇게 정산하면 되는, 요즘 아파트들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사용할 사람들은 돈 내고 사용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은 또 아파트에서 또 공금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전기차 충전기도 다를 게 없는, 사용하는 사람들만 돈을 내고 거기서 또 마진을 남겨서 운영을 하면 되는 그냥 아파트의 한 시설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여기 판교 힐스테이트,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애초에 시공사에서 지어놨던 충전기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충전기를 그냥 건물에서 사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비용은 200원대 초반으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도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야간에 충전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장에서는 마진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차원에서도 좋고 전기차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좋고 거시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전기차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만 내연기관 차보다 좀 비싸더라도 조금 더 손이 갈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 자, 이렇게 저희 건물 상황도 그렇고 지금 연락 주신 이런 대구에 계신 저희 구독자분이 하시는 이 아파트도 그렇고 그냥 각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CPO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데는 지금 CPO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CPO에만. 정말 기후부 입장에서 전기차를 잘 보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아파트가 자체 설치를 하는데도 보조금을 줘야죠. 여기도 보조금을 똑같이 줘야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제품을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완속 충전기는 품질이 괜찮은가? 어떤 좋은 앱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어떤 AS 정책을 가지고 있지? 그때서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제대로
잘 만드는 충전기 회사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페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도도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일단 무조건 CPU들한테 돈 뿌린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CPU가 전국에 100개가 넘고 지금 이들이 결국에는 땅 따먹기 식으로 일단 먹어놓고 나중에 충전 요금으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베이트 문제까지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얘기가 좀 산만했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CPU들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들이 뭔가를 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CPU들을 앞세워서 완속 충전기를 보급하기 시작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잘못된 거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기후부에서 더 이상은 자 충전 사업자를 써야 되고요. 충전기는 스마트를 써야 됩니다. 이런 거 좀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정하는데 이런 것들 좀 강제하지 말고 충전기는 누구나 공평하게 CPU가 받아가든 아파트가 받아가든 누가 받아가든 네 대당 220만 원을 드립니다 라고 좀 모든 옵션을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CPU가 필요하죠. 네, 급속 충전 시설은 진짜 그야말로 어떤 뭐 아파트 같은데 속한 시설이 아니고 정말 전국 방방 곳곳에 고속도로 같은데 이런데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거야말로 정말 CPU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기후부가 뭐 넣겠다고 하는 이 완속 충전기의 PNC 같은 기능, 그 PNC도 사실은 급속 충전기에 먼저 보급해야죠. 지금 급속 충전기조차도 제대로 통일된 이런 인증서를 통해서 PNC를 구현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완속 충전기에 PNC 하겠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그냥 수치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급속 충전 시설을 여기저기 그냥 땅 파고 다니면서 공사해가지고 전국에다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테슬라가 지금 슈퍼차저가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330원이에요. 킬로와트 시당. 슈퍼차저 급속 충전 테슬라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깔고 다니는 저게 330원이라고. 근데 보조금을 대당 220만 원씩 뿌려가지고 아파트에다가 설치한 완속 충전 요금이 320원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가 반드시 필요한 아파트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대형 사업 공간들이나 뭐 아니면 뭐 공항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CPU들이 들어가야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외에 이런 아파트들까지 CPU들이 들어가가지고 충전 요금을 폭증시키는 이게 모두에게 안 좋아요. 지금 모두에게.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제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계속해서 좀 이제 이야기해 나갈, 자 그래서 뭐가 방법인데 라는 이야기에 좀 물꼬를 트는 이야기로서 지금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린 거기는 한데 이게 아직 100%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많이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특정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 아니면 네가 말한 부분은 그 방향 말고 다른 방향이 맞다, 뭐가 됐든 좋으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 읽어보고 참고하고 국회에도 들고 가고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한번 가 보시죠. 감사합니다.